예, 판결문을 보니까 잘못은 눈을 감은 채 지난주에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게요. 법원이 조국 전 장관 양형 사유가 담긴 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을 공개했습니다. 횟수로 5년째 만에 1심 재판 선고를 받았습니다. 1심 재판 선고를 통해서 뇌물, 공직자윤리법 위반, 증거인멸 등 8개, 9개 정도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재판부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 전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는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새롭게 알려졌습니다. 잘못에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대학 교수라는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서 직접 위조하거나 부정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등 갈수록 범행이 더 과감해졌다. 그러니까 결국은 객관적인 증거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좀 법원이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원이 이제 양형 이유라는 거는 징역 2년을 선고를 하는데 왜 그렇게 선고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제 설치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양형 이유라고 하는데 대부분 피고인들은 반성하고 앞에서는 이야기하지만 그렇지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고 그렇기 때문에 형량을 감경한다. 이렇게 이제 나가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저는 조국 전 장관 이 판결문을 보니까 이례적인 게 이 판사들이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고 재판 과정에서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재판이 3년 2개월 동안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김미리 부장판사라는 분이 거의 재판을 지연하다가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도 법원 내에서는 그래도 진보적이라는 평가받는 판사들로 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 재판부가 보기에도 도대체 조국 전 장관은 재판정에 와서 명백한 사실, 왜냐하면 정경심 교수가 이미 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본인은 부인하는 데다가 전혀 반성의 빛이 없다. 지금 좀 전에 화면 보셨지만 2년 선고받고 나온데도 국민들한테 죄송하다는 이야기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자기 무죄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 판사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징역 2년을 선고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도 비판받는 이유가 본인이 명백한 사실에 대해서 본인도 책도 책까지 썼잖아요. 영화까지 만들고. 그럼 본인은 따지려면 법원에서 따져야지. 왜 있지도 않는 양심의 법정에서 계속 따집니까? 왜 법원에서는 따지지도 않고 판사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할 정도인데 예. 도대체 조국 전 장관의 양심의 법정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의원께서 하신 논평 중에 잠깐만 첨언하자면 물론 1심 재판부의 진보적 성향이다. 이거는 완벽히 100% 재단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념 성향을 보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잘못에 여전히 눈을 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이게 지금 양형 사유입니다. 오늘 한동훈 장관도 국회에 나오기 전에 오늘 비슷한 부분을 꼬집었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도 듣고 올까요? 그 조국 따님이 이제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검찰, 언론, 정치권이 너무 가혹하다. 자신의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법무부 장관을 언급할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조 전 장관께서 재판 선고 이후에 권력형 비리라고 검찰이 처음 수사를 시작했는데 정작 기소도 하지 않지 않았냐 이런 식의 또 입장을 내셨어서 제가 판결이 확정된 부분이니까 말씀드리면 정경심 전 교수에 관한 판결문을 보면 코링크 피 관련 부분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사모펀드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법 위반, 증거인멸 등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내려졌고 그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 관련한 부분이 기소되지 않았다든가 무죄가 났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른 얘기입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는 조 전 장관의 주장은 팩트가 아니다. 사실 지난번에 법원이 1심 선고를 하면서도 죄질이 불량하다고 했고 입시비리 혐의 이렇게 구체적인 정황들도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래서 오늘 앞서 잠깐 봤던 양형 사유를 보자면 대학 교수라는 그리고 민정수석 얘기도 좀 나오니까 공직자로서 혹은 대학 교수로서 다 부적절하다. 근데 반성을 안 한다. 그래서 사회적 분열을 야기했다. 어떻게 좀 받아들이세요? 일단 일반적인 형사재판에서도 이제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제 반성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그 점을 그렇게 설치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번에 방금 말씀해주신
재판부의 설명 자료, 보통은 이 설명 자료를 보통 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그런데 이 판결문을 제가 정식본을 보니까 40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래서 그걸 다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재판부에서 요약본을 해서 뿌린 게 있는데 그 부분을 읽어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조국 교수는 지금까지도 뭐 본인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부분, 가장 지금까지는 가장 부인하고 있었었죠. 특히 이번에 유죄 인정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나 유죄소식 감찰 무마와 관련해서는 이제 본인의 민정수석의 어떤 권한 내의 행위인데 이 부분을 왜 위법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항소를 통해서 아마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재판부에서 당시 판결을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인 이견은 있었었다.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국 교수로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다퉈볼 여지가 항소심을 통해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렇지만은 그 나머지 입시 비리와 자녀의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정경심 교수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벗어나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조국 교수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나오긴 했지만은 본인에 대한 어떤 당초 수사의 시작은 그거였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당시 총장도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사모펀드를 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 어떤 뭐 대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어떤 펀드 어떤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은 알겠습니다. 아니냐라는 거였지만은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소가 됐다라고 보기도 힘들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연관성은 있지 않다라고 이미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뭐 한 장관이 바로 팩트가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뭐 사모펀드는 재판을조차 넘기지 못했다. 이 부분을 법무부 장관 이례적으로 팩트를 좀 꼬집었거든요. 사실 조 전 장관 지난주 금요일 1심 선고가 나왔을 때 유감 표명보다는 무죄가 한 8, 9개 정도 된다. 항소하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